네, 땅짓고가 저희가 여름 스페셜로 진행하고 있는 땅짓고 썸머 스페셜 2021 하반기 부동산 시장 대전망. 자, 지난 5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자, 오늘은 저희가 예고한 바로는 이제 5번째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날답게 우리 부동산 최고의 인사이트를 갖고 계신 우리 전문가 김학렬 스마트 튜브 부동산 조사 연구소장님을 좀 모셔봤습니다. 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일단 축하드립니다. 실버 버튼. 야, 땅짓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저희가 실버버튼 받은 거는 이미 이제 저희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제 많이 좀 공지를 좀 드렸었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축하를 해주셔서 갑자기 또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뭔가 이벤트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좀 부담스럽습니다. 하시죠. 뭐 선물 좀 주시고 그러세요. 뭐 이렇게 조선일보 1년 무료 구독권 이런 거라도 좀. 알겠습니다. 한번 네. 검토. 정치인들이 자주 쓰는 말인데 네.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는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그러면 거의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네네. 신뢰의 네. 언론. 사실 이미 아시다시피 저희가 땅짓고 프로라고 네. 지금 이제 네이버랑 같이 하는 이제 프리미엄 콘텐츠 네. 이쪽이 이제 구독형 이제 콘텐츠인데 그거 할 때도 사실은 저희가 이벤트를 좀 했고요. 아마 최근에 그래서 경품 아마 받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발송이 곧 됩니다. 네. 그래서 좀 몇 분 당첨이 되셨는데 축하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자, 오늘 저희가 좀 방송이 원래 5시부터 하기로 돼 있었는데 조금 10분 정도 좀 늦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금요일이고 하다 보니까 교통이 좀 막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많이 들어와 주셨습니다. 사실 금요일인데 이게 또 코로나가 좀 상황이 심상치 않다 보니까 4단계. 4단계 이제 다음 주부터 적용이 되는데 아무래도 오늘부터 이미 좀 모임들을 좀 자제하시고 저희 땅짓고 유튜브를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어차피 밖에 못 나가시니까 좀 미리 좀 보시면 아마 좀 여러 가지로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저 5번째잖아요. 그래서 아마 실시간 못 보신 분들 많을 텐데 이번 주말에 1편부터 쫙 모아보기. 주말에 다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못 봤는데 주말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나오신 분들이 다들 약간씩 이렇게 차이들이 조금씩 있으세요, 의견들이. 이제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아마 한꺼번에 모아서 이렇게 쭉 보면은 사실 이제 대충 하반기가 진짜 이렇게 그림이 좀 그려지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개인적으로 이제 출연하셨던 분들을 제가 다 잘 아시는 분들이고요. 그렇죠, 아마 다 아시는 월요일 날 나왔던 월용이 박진민 예. 대표 같은 경우는 청약 위주긴 한데 예. 그분은 이제 실전 투자 위주로 말씀해 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실거주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포기하란 말도 했을 것 같아요. 청약 잘 안 되니까. 그 얘기 하셨죠. 다른 전략을 짜라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셨으니까 참고하시면 예. 좋을 것 같고 박원갑 형님 같은 경우는 예. 저랑 오래전부터 원래 아셨던 분이고 그분은 철학자세요. 철학이죠. 그래서 너무 예. 무리해서 약간 것들 저도 별로 안 좋아하시죠. 그래서 예. 본인 그렇죠. 예, 예. 철학이죠. 그래서 아마 조금 이제 좀 한 발 물러나서 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셨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신기영 교수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정말 감사한 분인데 예. 학계에는 그렇게 시장 베이스로 말씀해 주신 분들이 없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좀 굉장히 객관적이고 그러니까 아마 학계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시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정말 고마운 분이세요. 가장 정확하게 시장을 진단해 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이제 학계의 이론을 알고 있어도 사실은 네. 얘기 못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왜냐면 예. 제도권 전문가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눈치를 봐야 되는데 예. 눈치 없이 그냥 눈치 없다는 게 아니라 눈치 안 보시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갖고 아마 좀 기준 잡으신 데는 되게 도움이 될 것 그렇죠. 같고요. 예. 실질적으로 또 시장에 도움되는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이렇게 이상우 나왔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동생이고 후배인데 네. 일단은 사이다 발언 많이 하시고 그리고 예, 유머랑 그렇죠, 위트가 사이다. 있어서 네. 너무 재밌어요. 그 친구 말을 들으면 네. 저는 그냥 이상우랑 대화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너무 재밌고 항상 언제 아이디어가 한번 두 분을 좀 같이 좀 모셔가지고 한번 좀 1시간 이렇게 라이브 한번 진행하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한번 반드시 네. 한번 두 네. 분을 같이 모시는 자리를 한번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 김 소장님이 상당히 좀 진짜 핵심 딱 키워드만 이렇게 짚어가지고 나오셨던 분들의 내용들 네. 진짜 딱 간단한 이제 키워드 요약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 김 소장님하고 이제 말씀을 좀 나눠볼 텐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먼저 리뷰를 좀 이제 계속 사실 비슷하게 했는데 그래도 네. 한번
상반기의 시장에 대해서 그래도 제가 좀 간단하게 한번 좀 되돌아보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좀 김 소장님이 보시는 우리 이 상반기 주택시장 네네. 이랬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연초에도 제가 출연해서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아마 연초에 했던 방송이 아마 이게 알고리즘으로 다시 뜰 거예요. 그렇죠. 아마 이거 아마 보시면은. 여기 다시 그래서 같이 올라오겠죠. 비교해 보시면 예. 아마 더 재밌으실 것 같고요. 네. 연초에 했던 전망 제가 그대로 또 할 거예요. 왜냐면 네, 똑같이 네. 진행이 됐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그러니까 2021년도보다는 2022년도가 행복한 해였었고 2020년도보다는 2019년도가 오히려 행복한 해였다. 왜냐하면 2021년도는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조정이 안 됐어요. 네. 근데 2020년도 같은 경우 상반기에 좀 많이 조정이 됐었고 네. 2021년도 상반기는 더 많이 조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실수요들한테 한 번씩 기회를 줬기 때문에 더 행복한 시장이었었는데 2021년도부터는 이게 수치상 아니면 다른 요건상 하락할 요인들이 점점 제거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임대차 2법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고 작년 8월 달부터 거기다가 여러 가지 이제 규제가 좀 더 실거주 요건 강화라든지 그리고 입주 물량이 감소한다든지 이런 좀 실질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매물 숫자가 줄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조금 더 아마 물건 선택하기가 힘들 것 같다라고 그렇죠.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많은 제도권 전문가분들이라든지 예. 조금 하락을 기대하셨던 분들은 올해 하락 요인이 많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또 세금 규제 때문에 그렇죠. 6월 1일 전까지는 매물이 많이 쏟아질 것이다라고 그렇죠. 예. 예상들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안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미 그것들이 문제가 됐거나 우려됐던 분들은 이미 그 전에 다 그렇죠. 파셨거나 이제 아니면은 그전에. 지금까지 안 파셨던 분들은 그걸 감수하고 가겠다고 하신 분들은 남은 것들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그런 어려운 조건들을 임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올랐었고요. 그래서 이제 2021년 하반기까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6월 1일부로 좀 이렇게 하락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요인들의 불안 요소가 다 제거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주 물량도 상반기 때까지 좀 있었는데 하반기 때부터는 줄고 2022년도부터는 아예 많이 줄거든요. 네. 근데 입주 물량 부족 부분 그리고 이제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6월 1일 지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세금을 내야 돼요. 그렇죠. 지금 팔아도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안 팔 거잖아요. 내년 또 6월 1일까지는 시간이 또 어떻게 보면 생긴 것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2011년 하반기 같은 경우는 상반기 때부터 조금 더 상승할 여지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압박이 생긴 거예요. 이제 임대차 입법 때문에 전세 매물이 없다 보니까 실제 임차로 계속 사셨던 분들도 같은 경우도 임차를 선택하기보다는 내 집 마련 쪽으로 좀 거의 터닝을 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급 입지에서 살 수가 없죠.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좀 하급 입지로 관심을 돌렸고 상반기 시장을 해서 서울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지 않았는데 경기도하고 인천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 이유가 결국은 서울에서 매물들을 찾지 못하신 분들이 이게 이제 조금 저렴한 경기도나 인천에서 자가 내 집 마련을 하는 패턴들이 이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인천이 많이 올랐고 서울에서도 중상위권 지역들보다는 중하위권 지역 평소때 같으면 임차로 들어갈 만한 지역인데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노도관, 금강구, 중랑구 이런 좀 저렴한 지역들의 서울 시세들이 좀 올랐다. 그렇게 좀 상반기를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어제도 이제 사실 이상호 대표하고도 그 얘기를 좀 했지만 이제 그 상반기의 집값 상승률이 뭐 전국 평균뿐만 아니라 뭐 서울 전체로도 하여간 그 19년 만인가 뭐 하여간 이렇게 사상 거의 뭐 사상 역대급 상승률을 상반기 기준으로 그렇죠. 기록을 했다. 네. 근데 그 얘기를 이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조금 오른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올랐다. 예. 그러니까 다 기대했던 것보다 많이 올랐고 예. 지금 이제 똑같이 올랐다 하더라도 이게 얼마나 많이 오른 거냐면요. 옛날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8년도 네. 기억하는데 잠실주공 5단지가 2억 했어요. 1998년도. 예, 그러니까 2억에서 10% 오른 거랑 지금 잠실주공 5단지가 25억 하거든요. 25억 하는 게 10% 오른 거랑은 천지 차이잖아요. 그렇죠. 10배가 오른 거기 예, 때문에 예. 지금은 그래서 같은 비율로 올랐다 하더라도 절대 금액으로 따지게 되면 굉장히 많이 오른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황이 이제 뭐 특별히 더 지금 뭐 더 개선이 돼서 막 이제 집값이 뭐 어떤 정체가 된다든지 또는 뭐 하락 한다든지 할 만한 그런 요인들이 지금 하반기에도 딱히 지금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좀 폭락이라든지 하락을 주장하셨던 분들이 예. 제안했던 근거들이 있을 텐데 그게 예. 상반기로 다 없어져 버렸어요. 하반기 때부터는 하락할 요인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오른 것들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래서 급등에 거래량이 대한 많지는 부담은 않을 있다. 것 같아요. 비싼 예. 지역들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이사를 하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비싼 거를 알면서도 거래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거래량이 미미한 상태에서 신고가는 계속 갱신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임차로 많이 접근하셨던 저렴한 지역들, 노도광, 금강구, 중남구 포함해서 저렴한 지역들에서도 매매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도봉구가 제일 저렴한 지역이거든요. 네. 심지어 도봉구의 시세도 지금 최근에 오르고 있다. 하반기 때 아마 이어지겠다. 도봉구가 저희 기사에 엊그젠가 썼는데 뭐 그 올해 들어서 제일 많이 또 뭐 서울에서 오른 지역 중에 한 아무래도 이제 금액이 낮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금액이 좀 똑같은 금액이 오른다 그렇죠, 하더라도 그렇죠. 상승률이 높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의 어떤 흐름, 결국은 이제 이런 식의 이제 흐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제 강남, 자 저희가 이제 조금 지역적으로 조금만 이제 한번 좀 들어가 볼 필요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서울하고 뭐 지역적으로 분석을 해보시면 좋아질 것 네네. 같은데, 그러니까 강남, 그다음에 이제 뭐 강남을 제외한 이제 비강남권, 뭐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 뭐 이런 정도를 한번 이렇게 크게 좀 우선 나눠서 한번 네. 한 군데씩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강남권 시장은 좀 하반기에 좀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갈지, 물론 이제 상반기 얘기도 좀 같이 좀 해주시면서 한번 네, 다 짚어봤으면 이어서 좋겠는데요. 말씀을 드리면 예,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예. 2017년도 파리 대책부터 이제 이 모든 부동산 변화가 시작됐다고 보면 되는데 예, 예. 강남은 파리 대책 이후에 25번의 정책이 나오는 동안에 계속 올랐어요. 예. 제일 규제가 심한 지역인데 제일 많이 올랐고 실제로 2019년도까지 제일 많이 오른 지역이다 보니까 예. 너무 비싼 거예요. 제가 봐도 너무 많이 오르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19년도 하반기 때부터 2020년까지는 오히려 강남권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아, 오히려 이제 강남권보다 한 단계 아래인 중위권 지역들이 많이 올랐었고요. 예, 그게 예. 2022년도까지 상황이었었고 예. 2021년도 들어서는 조금씩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예. 하위권 지역이 중위권 지역을 이제 어떻게 보면 올리는 거죠. 이것도 중위권 지역이 또 상위권 지역을 올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강남 지역만 많이 올랐을 때는 강남이 굉장히 비싸 보였는데 예. 중위권 중하위 지역이 올라가는 것들을 보면서 강남이 생각보다 비싸지 않아 보인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렇게 또 보이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강남권 같은 경우 원래 전세가랑 매매가랑 갭이 굉장히 컸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매수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갔었어요. 근데 아, 최근에 예, 예. 서초구를 중심으로 해서 전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서초구 같은 경우는 전세 매물이 그냥 없다라고 봐도 되거든요. 없다. 아예 예, 없어요. 예,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예. 부르는 게 값이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전세가율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물론 예, 이제 예. 다른 지역보다는 갭이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예, 예. 이게 갭을 끼고 사두는 수요들이 생긴 거예요. 아, 언젠가 들어가야 예, 되니까. 예, 예, 예. 뭐 투자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나중에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나중에도 절대 그 갭 비용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데 지금은 전세가가 올라가고 매매가가 정지돼 있다 보니까 예. 갭이 줄다 보니까 그 정도 비용이면 들어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아, 과거 같은 예, 경우는 예. 막 갭이 20억 이랬었는데 예, 예. 지금 한 10억 정도로 붙어 보니까 오히려 다른 지역을 다 정리하고 그 정도 갭이면 지금 강남구나 서초구를 들어갈 수 있겠다.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계속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거래가 되다 보면 아마 조금씩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예, 일단은 상반기 때까지는 지금 2020년까지는 거의 보합이었다가 예, 2021년 상반기 좀 올랐고 하반기 때부터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일단 강남권 같은 경우 예, 그렇게 강남은 일단 그렇게 정리가 좀. 예, 됩니다. 그러니까 강남권이라고 하는 것은 강남구, 서초구, 또 용산구 요 3개 예. 지역하고 그다음에 송파구 일부 지역, 잠실 같은 경우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비강남권, 사실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의 상승세를 주도한 지역은 이제 대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비강남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비강남권도 또 두 개로 나눠야 네, 되는데 이제 중상위권 지역이 있고 중하위권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이건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네. 어떤 뭐 주거의 여건 이런 것보다는 이제 가격을 그냥 기준으로 그렇죠, 그렇죠. 했을 때.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중상위권 지역은 말 그대로 네. 서울 지역이고 강남권보다는 저렴하지만 경기도나 인천보다 많이 비싼 지역이 이제 중상위권, 중상위권. 마용성으로 대표되겠죠. 예, 마용성.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중하위권 지역은 경기도에 있는 좀 센 지역들보다는 저렴한 지역들이에요. 아, 경기도의 예. 센 지역들이 보통 이제 뭐 하남, 성남, 분당 포함한 그다음에 과천, 광명 이 빅포인데 이 지역보다 저렴한 지역들이 보통 예. 이제 중하위권 지역인데 중하위권이다. 예. 지금 강남권이 많이 오른 다음에 2000년도에는 이제 상위권이 많이 올랐었고요. 마용성이. 근데 이제 마용성도 많이 오른 다음에 하위권은 안 오르고 경기도 인천권이 많이 올랐었거든요. 네. 근데 경기도 인천권이 또 많이 오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서울의 중하위권 지역들이 많이 싸 보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2021년 들어서 올라가는 게 네. 서울의 중하위권, 아까 말씀드린 노도광, 금강구, 중남구 이런 지역들이 따라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좀 분석할 수 있죠. 음.
그다음에 그러면 또 수도권 지역도 한번 좀 짚어보면은 인천 경기권, 네. 인천 경기권은 또 좀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좀? 인천 경기권도 일단 경기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 중상위권이랑 거의 비슷한 급 시장이 있고요. 거기는 서울 중상위 쪽이랑 거의 같이 움직였습니다. 마용성 부분에. 거기도 지금 작년까지 많이 오르고 현재는 좀 보합 상태입니다. 대표적인 지역이 성남 분당구 같은 곳인데요. 예. 지난 5년 동안 상승률을 보게 되면 분당구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는 좀 보합이었었고요. 심지어는 분당구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많아서 살짝 조정이 되기도 했어요. 지금 전세 같은 경우는 아직도 조정 중입니다. 역전에서 나고요. 지금 대장지구 이런 데 입주 물량이 많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살짝 보합인 상태에서 그 경기도에서 중위권, 중하위권 지역들이 지금 많이 치고 올라갔어요. 예. 올라갈 때 이제 기존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지역들이었었는데 두 가지 요건이 좀 실현이 됐거든요. 교통망이 좋아지고 새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온 지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돼서 굉장히 많이 오른 지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흥시입니다. 시흥시요. 예, 시흥시가 많이 올랐고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 지역이 안산시고요. 안산시. 그리고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많이 올랐던 지역이 김포, 김포, 네, 파주, 예. 의정부, 뭐 양주 이런 지역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경기도에서도 이제 1군지가 아니라 2군이나 3군지였었는데 1군지들이 많이 올라간 다음에 격차를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새 아파트랑 교통망 호재가 결합되면서 지금 경기도권의 상급지를 따라가는 지금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는 이렇게 좀 그 교통망의 호재들 그리고 새 아파트가 많이 들어온 이제 택지 개발 신도시들이 그래서 좀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네. 추세는 내년 초까지는 계속 될 것 같아요. 내년 초까지는요. 네네. 그 이제 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뭐 수도권에 이제 서울 수도권은 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우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방으로 좀 넘어가면 사실 지방의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뭐 계속 이제 제일 화제 올해 들어서도 그렇고 제일 화제가 됐던 게 역시 세종 네. 시가 이제 가장 화제의 중심에 섰던 지역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데 세종시는 좀 어떨까요, 좀? 어떤 세종시는 예. 이제 많은 분들이 세종시를 잘 모르세요. 예. 저는 이제 한국갤럽이 있을 때부터 세종시의 개발을 현황들을 초기부터 지금까지 다 봤거든요. 네. 제가 2002년도부터 있었으니까 세종시는 시작 단계가 5만 명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5만 명부터 시작을 했던 인구 도시고요. 5만 명? 예. 2010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네. 본격적으로 입주한 게 2012년도인데 네. 이제 이생활권 천마을 입주할 때쯤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 분양가가 580만 원이었어요 평당. 예. 미분양이 엄청났었죠. 허벌판이라서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였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근데 그게 조금씩 기반시설도 늘었으면서 뭐 생활 편의시설, 뭐 교육환경, 도로, 교통만 생기면서 2015년도까지는 그냥 미미하게 올랐습니다. 2015년도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2021년 현재 35만이 됐습니다. 인구 35만. 예, 7배가 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가장 많이 오른 게 2020년도 작년이었어요. 네. 예, 실질적으로 기반설이 다 차다 보니까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세종시가 충청권의 중심이거든요. 대전, 청주, 천안, 이제 공주, 계룡 이런 것들 그렇죠. 둘러싸여 있었는데 네. 과거에는 뭐 대전하고 비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청주나 천안에서도 굉장히 무시하던 지역이었었는데 네. 지금은 기반설이 다 찼거든요. 네. 지금 1생활권부터 4생활권까지는 거의 완벽하게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네. 뭐 도서관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시설이 들어오다 보니까 오히려 주변 지역보다 훨씬 더 월등히 살기 좋은 지역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수요가 막 유입됐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대전에서도 이사를 많이 오고 네. 천안, 청주에서 이사 오다 보니까 수요가 확 몰린 것이 2020년도였었고요. 네. 가장 많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 2년 동안은 아마 세종시가 1등을 했을 것 같고요. 근데 아무리 좋은 입지를 하더라도 이게 이제 너무 많이 가격이 오르게 되면 부담이 되거든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단기간에 한 2배 이상 오르다 보니까 대전이 아직까지도 기반시설도 훨씬 많고 더 크거든요. 그렇죠. 청주가 도시 더 자체는 크고 어찌됐든 천안가 더 크죠. 크다 보니까 오히려 천안, 청주, 대전이 더 싸 보이는 거예요. 세종시가 많이 단기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는 좀 보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0년까지는 1등이었었는데 지금은 전세도 살짝 역전세가 나기도 하고요. 시세도 예. 살짝 좀 보합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마 대전이나 천안이나 청주가 조금 더 아마 올라올 여지가 크고요. 세종은 좀 1년 정도, 한 뭐 짧게는 6개월 정도는 아마 조금 보합 시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빠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세종시가 35만인데 세종시가 목표 인구가 1차가 60만이고 2차가 80만이거든요. 네. 아직 절반밖에 안 왔습니다. 아마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겠지만 계속 아마 인구는 증가할 지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면은 세종시 같은 경우는 올해 그러니까 이제 계속 뭔가 신규 분양 물량들이 이제 계속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네, 근데 예전보다 이제 많지 많이 않아요. 예, 근데 이제 많이 줄긴 줄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 물량은 어찌됐건 앞으로도 그렇게 많이 나오기는 좀
어렵겠죠. 지금 예. 이제 6생활권 지금 공급이 되고 있고 네. 5생활권이 일부 공급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네. 거기까지는 계획된 거라서 아마 순차적으로 나올 겁니다. 어차피 지금 2생활, 3생활, 4생활권이 메인인데 네. 거기는 이제 많이 들어섰고요. 네. 만약에 여기가 더 수요가 몰리게 되면은 6생활권 이외의 그 주변 지역도 택지가 많거든요. 아마 거기까지도 확대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건 그 다음 시장이고요. 일단은 그렇죠. 5생활권, 6생활권이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 5생활권, 6생활권 될 때까지는 분양도 좀 더 해야 되고 인구도 더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또 우리가 좀 지방 중에 사실은 좀 관심이 좀 뭐 역시 대도시 중심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아무래도 이제 대구, 부산 대구권 네. 뭐 이쪽도 좀 이제 뭐 특히 이제 대구나 부산이 요즘 조금 좀 뭐 신호가 조금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보니까 좀 미분양도 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좀, 네네. 좀 어떻습니까? 좀 대구 부산도 한번 좀 짚어보시죠. 한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일자리인데 일자리가 계속 창출되고 증가하는 지역들은 뭐 단기간 조정이 된다도 상관이 없어요. 서울 네.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지금도 제일 많고 일자리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지역입니다. 계속 일자리가 증가해서 서울에 이 직장에 들어갈 부지가 없어서 지금 경기도나 인천에다가다 또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일자리를 개발하고 있는 그런 현황이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지역에서 자꾸 서울로 유입이 돼요. 네. 서울 수도권으로. 지금 광역시 인구를 보시면요. 지금 말씀하신 부산도 인구가 줄고 있고요. 예. 대구도 인구가 줄고 있고 울산도 줄고 있고 광주, 아, 예, 대전 예. 다 줄고 있습니다. 네. 인구가 주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일자리가 주는 거거든요. 결국 일자리다. 예, 결국 그래서 과거처럼 모든 지역이 다 오르거나 이런 시장은 아니에요. 지방 같은 경우는. 네. 근데 여기가 단기간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서울 수도권이 오를 때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서 서울 수도권 가격차를 좀 따라가다 보니까 좀 오른 경향들도 있고 네. 재건축 재개발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아, 보니까 예, 실질적으로 자체 내에서도 새 아파트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많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올랐었는데 문제는 부산은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거의 조정이 안 되고 계속 올랐어요. 아, 2009년 이후에요. 예, 그다음에 대구도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거의 조정 없이 계속 올랐습니다. 물론 살짝 조정은 있긴 했지만 네, 예. 큰 대세 지장 없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이 오른 것들에 대한 피로감이 좀 있어요. 인구가 계속 증가하면서 올랐으면은 괜찮은데 서울 수도권처럼 네. 대전, 대구는 인구가 감소한 상태에서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한계선이 온 것으로 보고요. 빠지거나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모든 지역이 다 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대구 같은 경우는 수성구 같은 경우는 분양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대구 내에서도 워낙 네. 압도적으로 좋은 지역이라서 네, 네, 네. 수성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미분양 날 이유가 없고요. 또 입지가 계속 좋아지고 있고 롯데 대형 쇼핑몰도 들어가고 아무튼 입지가 좋아지기 때문에 아마 이런 지역들은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다 좋을 텐데 예, 예. 수성구에서 좀 먼 지역들이 있어요. 택지 개발을 한다든지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다든지 일자리가 증가하지 않는데 대구에 좋았던 시기 때 많이 공급을 했던 물량들이 있었던 지역들 같은 경우는 예. 미분양이 조금씩 이제 나고 공급의 있죠. 여파를 좀 받는, 예, 왜냐면 받는다, 거기는 이렇게 수요가 봐야 원래 없고 예. 여기 채우려고 하면 도심에서 인구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예. 안 나가려고 하죠. 아. 일자리가 좀 그렇다니 예.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입지가 떨어지는 지역들은 조금 조심할 타이밍도 있다라는 예. 말씀이고요. 예. 수성구나 이렇게 좋은 지역들, 도심 지역들은 상관없고요. 예. 부산도 마찬가지인데 부산은 보통 해수동이라고 해서 메인 지역이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입니다. 예. 이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은 전혀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지역들은 이제 주변 뭐 사이드에 신도시라든지 아니면 구축들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축 아파트. 예, 왜냐면 예. 신축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구축들은 안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신축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구축들도 좀 올라가려고 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대구나 부산이나 작년에 규제적으로 지정을 해버렸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이랑 다른 이유가 서울, 경기, 인천은 실수요층이 워낙 많기 때문에 투자 수요층들이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체 수요만으로 가격이 올라갑니다.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지방에서 계속 수요를 유입시켜주고 있거든요.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수요만으로 딱 안정된 시장이었었는데 수요가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가격이 올라갈 때는요 어김없이 투자 수요층이 좀 들어갑니다. 아. 마중물처럼. 근데 그렇죠. 지금 예, 예. 규제직으로 지정된 광역시들 같은 경우는 투자 수요층이 들어가기 좀 부담스러운 시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구나 부산이나 조금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인 입지의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 이 대세 상승기처럼 올라왔던 좀 투자 수요층들이 들어갔던 부지들이나 구축들 같은 경우는 조금 상승하기 좀 어려운 시기에 왔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뭐 이제 이런 좀 대도시권 사실 이제 저희가 전국 지금 팔도 일주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 물어보셔도 됩니다. 다들 관심들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한 번 네. 정도는 저희가 좀 다 한번 짚어보고 가는 것도 이제 좀 좋은
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도시권은 좀 그렇고 지방 도시들 중에서도 혹시 뭐 좀 주목해봐야 될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 정도가 좀 주목할 만한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꼭 오히려 또 좀 이런 지역들은 그동안 너무 몰랐는데 조금 어떤 위험 징후가 좀 보인다라든지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기준을 예. 제가 정해드렸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방은요 대기 수요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린 대로 실수요랑 공급이랑 어떤 수요랑 공급이 딱 그게 좀 균형을 이루어주고 있는데 가격이 올라간 지역들은 어김없이 투자 수요 측들이 들어간 지역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규제 지역이 아닌 지역들 같은 경우는 투자 수요 측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비규제 지역들. 예, 그렇죠. 규제가 아닌 지역들 같은 경우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때 또 막 몰리기도 해서 가격이 막 폭등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네. 그러면 정부에서 어김없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지방 네, 같은 네. 경우도.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지역들이 청주, 예. 전주, 천안, 뭐 이런 예. 창원, 예. 의창구, 성산구 그렇죠. 이런 지역들은 예. 규제적 지정을 했는데 어김없이 규제적 지정한 다음부터 가격이 안 올라요. 아.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 수요층이 더 유입이 안 되거든요. 물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규제 지역이라 하더라도 뭐 1억 원 미만 주택들 같은 경우는 또 예. 규제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오르는데 예. 그런 것들은 규제로 잡을 만한 주택들이 아니고 그건 냅두시면 됩니다. 올라가든 냅두. 왜냐면은 상한선이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역전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1억 미만에서만 노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것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메인 아파트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우리 논의 대상이 아니고요. 네. 투자하든지 망하든지 그건 우리가 상관할 바는 아닙니다. 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제 관심이 많고 거주하고 싶어하는 아파트들, 20평대 이상 아파트들의 시장일 텐데 이렇게 지방에서 도지역 중에 규제를 하고 있는 지역들은 예. 지금처럼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는 오르기 힘듭니다. 그래서 아마 살짝 조정이 되는 지역들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아마 정부에서는 이 지역들 아마 지자체에서도 규제를 풀어달라고 아마 요청이 있을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창원도 그렇고 청주 이런 것도 그렇고 심지어는 광역시들도 좀 풀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좀 광주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금 가격이 안 오르고 있다 그렇죠. 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역들은 규제를 하는 동안은 가격이 오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오히려 이제 이럴 때 조정 당하고 있을 때 실거주하실 분들은 아마 이번 기회에 매수하시는 것도 제일 좋은 오히려, 것들. 예. 그러니까 좋은 거 하셔야 돼요. 나쁜 거 하지 마시고 싸진 거 마시고 오히려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안 올라가는 것들이니까 그렇게 네.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언급한 지역들은 광역시는 아니지만 굉장히 좋은 입지들이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왜냐면 또 규제가 풀리게 되면 조금 더 풍선 효과를 볼 수도 있는 지역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광역시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가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신도시 사업을 잘 안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혹시 신도시 쪽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신도시는 좀 조심해라. 오히려 규제를 한다 하더라도 재건축 재개발은 기본 수요로 깔고 가는 거기 때문에 조합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은 오히려 이렇게 오르지 못할 동안에 접근하시는 것들도 방법이 될 것 같다. 그렇게 두 가지 포인트만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참 대체적으로 저희가 한 번 정도 이렇게 좀 쭉 한번 이렇게 좀 빠르게 좀 속도감 있게 한번 좀 저희가 전국을 한번 좀 짚어봤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좀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잠시 좀 댓글 좀 살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많이들 올려주셨는데 되게 좀 지역에 관심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또 뭐 입지 전문가다 보니까 저 그냥 입지를 많이 물어보세요. 네, 한번 입지와 관련해서 어찌됐건 또 그래도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니까 한번 좀 살펴보면 어떨까 싶은데 경기도 쪽에서 좀 많은 이런 좀 관심들을 좀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인구가 제일 많고요. 1,300만이 넘고 지금 인구가 또 계속 증가하고 있고 호재가 제일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경기도 쪽에 실제 살고 계신 분들, 이사 가실 분들, 심지어는 서울 분들도 서울은 관심이 없고 경기도나 인천에도 관심이 많으세요. 이사 가고 싶어 하시니까 거기 가도 되겠습니까? 뭐 안전한 지역입니까? 사도 될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자 여기 뭐 이제 조금 저 호미지라는 이제 우리 분이 아이디를 쓰시는 분은 위례가 과천이나 분당, 인덕원에 비해서 좀 안 오르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저는 이제 질문을 하도 많이 받다 보니까 저런 질문을 봤을 때 저게 혹시 지역을 띄우려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우리 또 여기 아니 뭐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제가 웃자고 한 얘기예요. 왜냐면 우리 다 지역이 저평가됐으니까 관심을 가져달라 그러시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책을 쓰게 되면은 모든 지역을 다 언급할 수 없잖아요. 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언급 안 했냐 그런 건데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나쁘고 좋은 이유가 아니라 지금 이제 저는 이제 골고루 다 하다 보니까 A를 얘기하고 있으면 왜 B 지역에서 자기 얘기를 안 했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B 지역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골고루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려보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지역에 대한 형평성 다 고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위례가 감안하시면 됩니다. 과천, 분당, 인덕원에 비해서 안 오르는 이유는 뭐냐면요. 계속 공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과천 같은 경우도 좋지 않았거든요. 과천도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작년하고 올해는. 왜냐면 입주 물량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많았죠. 특히 예. 과천 같은 경우는요, 그 지정타 분양한 이후부터 계속 빠졌어요. 예, 예. 전세 같은 경우는. 예. 왜냐면 입주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고요. 예. 그래서 아마 과천도 이 입주가 거의 끝나가거든요. 지금 또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 위례가 과천이 올랐는데 위례가 안 올랐다. 그건 일단 틀린 질문이거든요. 과천이 더 안 올랐어요. 위례가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제가 그 말씀드렸던 아마 이유가 약간 그런 말씀하고 비슷하신 것 그러니까 같아요. 무슨 예, 말인데 예. 과천이 더 안 올랐는데 왜 저런 말씀하셨을까 이런 얘기가 지금 드린 거였었거든요. 예. 위례 많이 올랐고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살짝 쉬어가는 겁니다. 근데 위례가 뭐 빠지거나 나쁜 적이 아니라는 것들이고요. 위례는 되게 좋은 지역입니다. 좋은 지역이고 수요가 많고 앞으로 많아질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남위례 다 입주를 했고 북위례 지금 분양하고 입주를 할 거거든요. 북위례까지 다 들어서야지 본격적으로 이제 더 기반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찰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가 더 들어서야 예, 된다. 왜냐하면 예, 지금 아마 상권들도 다 안 찼어요. 예, 예. 지금 공실도 많고 그렇죠, 공실이 또 많죠. 트램도 지금 안 돼 있고 네. 그다음에 좀 위례 신사선, 위례 과천선 이런 것들도 다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위례는 지금이 제일 안 좋은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이 바닥이다.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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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예. 앞으로 교통망도 신규 교통망이 3개나 들어올 거예요. 확정된 것만 예. 하더라도 트램 들어올 거죠. 위례 신사선 들어올 거죠. 위례 과천선 들어올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 왜냐면 또 대부분 강남권을 연결하는 선이거든요. 그렇죠. 강남권을 연결하는 선은 무조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이 강남으로 문제이지. 들어가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믿고 기다리셔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오르지 않는다고 하면은 오히려 지금 진입하실 분들한테는 기회를 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살짝 뭐 전세라든지 예. 매매가가 안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분당도 올해 안 올랐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지금 많이 오른 거는 인덕원은 많이 올랐어요. 인덕원, 진짜 예. 많이 올랐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의왕이 제일 많이 올랐고 예. 안양 거기 붙어 있는 지역도 많이 올랐고요. 그것 때문에 또 과천 일부 지역하고 군포까지도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과천, 분당, 인동원을 왜 저렇게 읽었어요? 왜냐하면 과천이라고 분당이 이래보다 더 안 올랐거든요. 그렇죠. 네, 그 말씀입니다. 인동원은 호재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지금도 호재가 터지고 있고 많이 올랐습니다. 의왕이 지금 안양보다 훨씬 비싸요. 아, 의왕이 위례보다 비싸고요. 예, 예.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인도권에 호재가 많아서 그렇지 인도권보다는 위례가 조금 더 지금은 더 좋아 보이고 더 좋은 도시거든요. 강남권 그러니까 중에. 더 객관적인 네. 어떤 입지적인 그렇죠, 평가를 그렇죠. 해보자면. 예,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인도권보다 위례가 더 싸다? 그러면 인도권이 더 빠지거나 위례가 더 올라가거나 이렇게 벌어지는 게 맞는 것들이거든요. 예.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든 적이 다 올라가고 다 내려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요라고 하는 것이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순차적으로 오르고요. 그러니까 지난 뭐 1년 동안에 다 오른 것처럼 보여도 안 오른 적들이 더 많고요. 5년 동안 보게 되면요. 이 5년 동안도 다 오른 것처럼 보여도 경상남도, 그중에도 또안 오른 곳은, 경상남도, 예. 전라남도 다 빠졌어요. 절대 가격이 빠졌어요. 여기는. 목포는 지금도 빠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방에는 아직도 빠진 적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보이는 쪽만 보지 마시고 내 것만 좀 손해 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좋은 입지들은 언젠가 다 오르고 그것들은 여기에 이사 오려고 하는 수요층들이 빠지지 않는 이상 더 많아지는 순간 계속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믿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남 쪽은 좀 어떨까요? 과천은 뭐 이제 좀 얘기가 좀 된 것 같긴 한데. 네, 과천은 지금 입주 물량이 끝나게 예, 되면 예. 그다음부터는 올라갈 수밖에 예, 없고 아마 이제 지정타라든지 그리고 이제 3기 신도시가 있어요. 7,400개 그렇죠. 되지는 않지만 예, 예, 아마 지금 과천 같은 경우는 1단지부터 13단지까지 재건축 단지들이 다 있고요. 그것밖에 예. 없었거든요. 인구가 5만 8천밖에 안 돼요. 6만이 안 되는데 5만 일단 8천. 지정타 들어오고 과천 신도시 들어오게 되면 지금보다 인구가 2배로 늘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서초구, 과천, 그다음에 안양, 의왕이 다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완전히 중간에 빈틈 없이 나대지 없이 완벽한 도시 형태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과천은 뭐 더 여기도 좀 이런 얘기하면 빠시용은 뭐 계속 다 좋다고만 얘기한다는데 다 좋아. 예, 근데 지금 질문하시는 지역들이 다 좋은 지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나쁜 지역 말씀 안 드리니까 지금 네, 말씀드린 대로 네. 과천은 그냥 서초구의 바로 아래 단계. 예, 그렇죠. 그 정도로 이제 보시면 아마 이제 제 예. 생각에는 이제 질문 주신 분들이 우리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제 이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레벨이라고 굳이 레벨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네. 이렇게 어느 정도 위치에 서 있느냐. 이제 아마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실 앞으로 그렇죠, 보내도 그렇죠. 어떤 위치에 서 있을 거냐. 지금은 어떤 위치인데 아마 그런 걸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네, 싶어요. 예. 과천은 뭐 혹시 갖고 계시다면은 그냥 예. 부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H95F5님 부럽습니다. 네. 자, 하남도 한번 좀 짚어볼까요? 그러면 하남도 네. 궁금하다. 이렇게 뭐 일단은 말씀하시는데. 그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예. 지금 제일 일자리가 많은 데가 강남구, 서초구가 1, 2등이에요. 그다음에 송파구가 한 6위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강남, 서초, 송파구에 있는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입니다. 예. 150만 개 정도 되거든요. 150만 그러다 보니까 개. 그 지역으로 출퇴근할 수 있는 입지들은 다 좋은 입지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라 하더라도 그 강남권에 있는 일자리를 에워싸고 있는 경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으로는 하남시고요. 예. 성남, 과천,
광명 요 4개 지역이 경기도에서는 빅4예요. 제일 비쌉니다. 빅4로 본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난 10년 동안 가격이 제일 많이 오른 지역이고 네. 앞으로도 이 4개 지역의 시세는 빠질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면 예, 예. 강남권 일자리가 지금도 많지만 제일 많은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다 하더라도 강남에 들어갈 수 없으면 결국은 하남, 성남, 과천, 광명에만 들어갈 거예요. 일자리가. 고 벨트에 그러니까 들어갈 똑같아요. 거다. 그냥 강남권 예, 예. 일자리 지역이 똑같기 때문에 예, 그냥 예. 서울의 중상위권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남은 올라갔다가 조정됐다가 올라갔다 조정되고 할 텐데 계속 우상향으로 갈 겁니다. 이제 조정될 때는 딱 한 군데입니다. 하남시 자체의 그 입주 물량이 많을 때 혹은 하남시 주변에 입주 물량이 많을 때는 살짝 조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입주 물량이 끝나게 되면은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네. 입주 물량에 따라서 이제 조정은 받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우상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봐야 이제 아까 되겠네. 말씀드린 대로 서울 메인 지역에는 일자리가 더 들어갈 수 없잖아요. 예, 지금 예. 서울에 들어갈 수 없다 보니까 일자리도 경기도로 밀려나거든요. 부지 자체가. 그래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지역이 강동구에 예. 스마트 밸리라고 하는 지역 네, 개발하고 있죠. 그렇죠. 그거 다 예, 일자리입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하남시에도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굉장히 들어가고 많습니다. 있죠. 그다 예, 일자리거든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죠. 예. 공장이 아니라 그건 진짜 메인 집중된 일자리이기 때문에 하남시 자체도 일자리가 많아지고 있고요. 그 제가 아까 교통망 호재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굉장히 이번에도 국가 4차 철도망 개발 발표를 했는데 예. 그것 중에 한 3분의 1은 안 될 거예요. 당장은. 예. 예, 아마 10년 이내는 안 당장은, 돼요. 예, 당장은. 10년 동안은 가시화가 안 될 겁니다. 예. 근데 그나마 좀 가시화가 될 수 있고 빨리 갈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강남권 그 메인 일자리 있잖아요. 예. 150만 개, 200만 개 일자리가 연결되는 지역들은 빨리 될 거죠. 예, 근데 지금 빨라질 하남시 같은 것이다. 경우는 연결 노선이 지금 9호선 확장 노선이 하나 계획이 돼 있고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5호선 확장도 계획이 돼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3호선 확장 3호선 연결도 지금, 예, 그래서 예. 만약에 예. 다른 것들과 예산상의 문제로 우선순위를 나누게 되면은 예. 하남시로 연결되는 요 그것도 5호선, 9호선, 3호선이 먼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럼 이 교통망도 좋아지고 일자리도 많아지고 새 아파트도 많고 뭐가 걱정이십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에 또 이렇게 또 한편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약간 네. 이제 여기 뭐 질문 안 주셨지만 사실 또 김포나 이런 서쪽 라인들에 대해서 또 좀 이게 불만들이 좀 많으시단 말이에요. 최근에 예. 이제 제가 김포를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네.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현수막과 프랜카드를 본 적이 없었어요. 김포요. 예. 예, 김부선이 뭐냐? 예. 예. 아, 여기 또 김부선 좀 네, 예. 원한대로 회복하라, 막 그런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김현미 장관님께서 이제 재작년에 그 발표하시면서 예. 해줄 것처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차라리 처음에 해줄 것처럼 예, 맞아요. 국토부에서 그게 중요하죠. 예.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김포시에서 제안한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먼저 제안을 한 거예요. 네. 선거 전에, 선거 전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거가 끝난 다음에 또 갑자기 김부선을 줄다 보니까 배신감을 느낀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한국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줬다 뺏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실제 준 건 아닌데 검토하겠다였었는데 그건 이미 받은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었었거든요.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GTX D가 좋은 거는 하남까지 가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예. 강남권 쭉 가로 150만 들어가지고, 개 예. 일자리를 관통해서 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럼 너무 좋은 거잖아요. 아마 지금 오늘도 아마 타셨을 텐데 경전철이 있습니다. 한강 신도시 저 안쪽부터 예. 구례부터 시작해서 김포공항까지 오는데 예. 김포 한 3, 40분 걸려요. 네, 네, 두 량짜리인데 네. 저는 참 그게 의문인데 이런 코로나 전국에서 이렇게 타거든요. 네. 저희도 한번 촬영 가서 한번 저희 근데 그거 사진을 보고 다들 깜짝 놀라셨는데 영상 보시고 6시 이후엔 2명 이상도 못 모이게 할 거잖아요. 그거 타게 하는 거 맞아요? 예, 진짜 참 네.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인데 당연히 화가 날 리가 없죠. 근데 이것들이 네. 처음에 계획이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계획이 있다가 갑자기 김부선으로 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솔직히 그럼 김부선이면은 GTX가 아닙니다. 그냥 그 뭐 경기도 도시철도예요. 도시철도죠. 근데 네. 그것도 아마 경전철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광역철도. 그렇죠. 이제 만약에 이제 GTX B로 연결해서 이 노선을 가려면 경전철은 안 근데 되겠죠.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그냥 되는 게 광역철로 뭐냐면요. 가겠죠. 예, 예. 지금 그렇게 되면 GTX B도 지금 확정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확정된 노선에는 붙일 수 없어요. 그거 예.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GTX 그럼 이게 갑자기 GTX D 논의하다가 GTX B까지도 이거 밀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거 이거 꼼꼼히 따져 보셔야 됩니다. 결국 그래서 김포시 분들 같은 경우는 차라리 그러면은 예전처럼 5호선 연장이나 9호선 연장을 해주는 게 낫지 않았냐. 이게 그렇죠, GTX D 그렇죠.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은 왜냐 그런 그 전에는 거죠. 예, 예. GTX가 그 5호선과 9호선 연장을 계속 주장했었거든요. 근데 그렇죠. GTX D를 딱 던져주니까 예, 근데 이게 더 그쪽으로 좋은데 그쪽으로 다 한 번에 가버린 강남 갈 거죠. 수 있는데 이런 거였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날아가니까 그럼 GTX 5라든지 9라든지 뭔가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대안도 없어요. GTX 뭐 이렇게 뭐 B랑 연결한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직결해야 되는 것들. 왜냐하면 사업자가 달라요. 그렇죠. B랑 D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게 무마용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저 전문가 잘못 립 서비스다. 예,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날만하다라고 예, 하는 것들이고요. 예. 그래서 이것들은 분명히 아마 뭔가 다른 대안으로 풀어주셔야 되지 않을까. 저도 좀 속상하고 화가 나고 그렇습니다. 예. 제가 김포랑 관계된 사람은 아니지만. 예, 이거 김포 문제는 또 왜냐면 또 저희 그 기사를 참 많이 다뤘었는데 그때 이제 다룰 때마다 이제 네. 다들 막 그 분노에 찬 목소리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시다 보니까 저희가 또 뭐 또 빠뜨리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 한번 그럼요. 제가 다 물어보세요. 괜찮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지역 중에 이제 또 아까 광명 인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죠? 비포의 하나죠. 네. 비포의 하나인데 광명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기 뭐 광명 뉴타운 말씀하셨어요. 예. 광명은 크게 이제 세 가지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북부가 뉴타운 지역이고요. 네. 광명동 중심으로 해서 지금 13개의 블록이 아마 있을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착착 진행이 되고 있고요. 서울은 재개발이 잘 진도가 안 났습니다. 옛날에 박원 시장님이 워낙 그렇죠. 정비 사업보다는 재생 사업을 더 중요시하셨기 예, 때문에 예. 정비 사업들은 뭐 임의로 해제하거나 진도를 안 빼주고 있었는데 경기도는 좀 빨리 가고 있었습니다. 네. 진도가 제일 잘 나가고 있고요. 광명 뉴타운은 아마 다 완성이 되게 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도 굉장히 좋을 것 지역 같아요. 번호도 예. 02를 쓰거든요. 그렇죠. 서울의 예. 웬만한 뭐 거의 뭐 강서구급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중간은 철산동, 하안동이라 그래서 이미 예. 주공 아파트들과 꽉 차 있는데 재건축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도 지금 차곡차곡 잘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제 광명 뉴타운과 철산동 재건축 부지 사이로 7호선이 지나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강남권까지 출퇴근할 수 있는 7호선 노선을 갖고 있는 뉴타운과 주공 아파트 재건축 단지들은 지금도 좋지만 재건축 재개발을 하게 되면 더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 미래 가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남쪽이 어디냐면은 광명 KTX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건 일직동이라고 하는데 이미 뭐 신도시 택지 개발이 되어 있고 상업시설도 많고 일자리도 많고요. 예. 광명시군 북부, 중부, 남부가 완벽하게 일자리와 교통망과 새 주거시설로 꽉 차 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이제 강남권에서 조금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강남까지 연결된 전철망도 있고 일자리 새 아파트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는 너무 좋은 입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광명이 좀 강세를 보인다. 예, 그래서 이제 예. 최근에 강명이 많이 올라가서 여기도 조금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좀 보합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다음 올라갔던 게 인천, 부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인천, 부천, 그러니까 이제 인천이나 부천은 서울 가려면 광명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광명 같은 경우는 부천과 인천이 배후 수요지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부천이 올라가게 되면 광명은 더 올라가는 것들이고 네. 인천이 올라가게 되면 부천은 더 올라가는 거 이런 식으로 역학금 구도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아. 광명은 이렇게 배후 수요지가 있는 지역들은 많이 오르면은 단기간 보합 내지는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좀 가격 하락 경기 좀 하락으로 좀 내려가기 좀 어려운 그런 구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리고 뭐 하도 많은 분들이 각 지역을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네네. 이게 일일이 저희가 다 말씀드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시간 되면 다 말씀드리고요. 간단하게라도 네. 한번 짚어보시죠. 자, 평택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데 자, 네. 평택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좀? 지금 평택은 얼마 전까지 한 3달 전까지 미분양 관리 지역이었어요. 미분양도 있었죠. 예. 지금 평택 인구가 한 60만 정도 되는데 이것도 한번 평택 도시개발 기본 도시 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2023년까지 평택시장이 어떻게 발표를 했었냐면은 120만을 만들겠다라고 10년 120만 예, 도시요. 그러니까 2배로 크게 키우겠다. 근데 예. 자신감이 있었던 게 제가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지금도 일자리가 많은데 점점 일자리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그렇죠. LG전자도 있고 예. 현대 기아자동차도 있고 아무튼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인구가 증가하는 것들 때문에 많은 택지 개발 지구를 만들었었고 택지를 먼저 개발해서 분양을 하다 보니까 미분양이 쌓인 거예요. 일자리가 다 들어오지 않은 먼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아마 예. 일자리가 들어오는 대로 속속 해소가 될 거니까 단기간 뭐 미분양이 생겼던 지역들은 아마 조금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풀릴 것 같고요. 예. 하지만 이제 미분양이 생기는 지역 그러니까 그런 동시대에서도 고독 신도시 같은 경우는 피가 막 2배 붙고 막 그랬었어요. 지금도.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일 핫한 지역이 원래는 이제 그 평택 같은 경우는 이제 비전동이라고 했을 때 거기가 시청도 네. 있고 제일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신도시가- 구도심 같은 느낌이 그쵸, 그쵸. 평택 예, 비전. 지금도 뭐 소사벌지군이 뭐 용의지군이 다 그쪽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근데 예, 지금 예. 평택에서 가장 핫한 지역은 삼성전자가 들어온 고독 신도시가 제일 핫하고요. 네, 예. 그 KTX 지제역에 있는 지제역 주변이 제일 핫합니다. 네. 그래서 거의 두 개 붙어 있는데 예. 아마 이제 고독 신도시하고 지제역이 한동안 여기 분위기를 이끌 것 같고요. 네. 나머지 구도심이라든지 다른 지역들도 이 고독 신도시라든지 지역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따라 올라갈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일자리가 확실히 들어온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KTX 같은 경우는 출퇴근 노선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스쳐 출퇴근을 지나가는 것이기 보기는 때문에 어렵죠. 예, 그래서 예. 이제 만약에 GTX는 다른 게 그러니까 KTX랑 GTX는 달라요. 예. GTX는 출퇴근 노선이 되는데 시간이 짧게 걸리기 때문에 KTX는 말 그대로
지방까지 가는 출장 노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 전철보다는 한 단계 아래에 프리미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과의 접근성을 좀 많이 높였기 때문에 최근의 트렌드는 뭐냐면은 과거에 이 경기도가 있고요. 가운데 서울이 있는데 서울까지 출퇴근할 수 있는 권역을 서울권이라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1호선 시절까지는 북쪽으로는 의정부까지 못 갔어요. 성북역이 종점이었었거든요. 성북역. 지금 광운대역입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서쪽으로는 인천, 남쪽으로는 수원까지가 서울 수요의 종점이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평택 같은 경우는 서울과 완전히 무관한 지역이었어요. 그렇죠. 완전 다른 지역이죠. 근데 지금 예. KTX라든지 도로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견처망이 좋아지다 보니까 서울 수요가 평택까지 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평택 자체 수요 플러스 예. 서울 수요까지 왔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조금 더 좋아졌다고 하는 것들이고요. 이런 교통망들이 조금 더 좋아진다고 하면은 아마 이런 서울 수요도 조금 일부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일단은 당장은 고도신도시랑 지제역 주변의 시세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지역들이 일단 기준 가격이 있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예. 화성 동탄보다는 한 단계 아래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화성 동탄 시세가 올라가는 것들 보고 가격 격차가 많이 벌어졌는지 안 벌어졌는지 이런 것들 좀 비교해 보시면서 한번 좀 따져보시면 동탄 신도시를 기준점에 예. 놓고 한번 판단을 해보자. 아직까지는 예, 이쪽에 평택시에 아무리 비싼 아파트도 동탄보다 비쌀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많이 붙어 있으면은 많이 올랐구나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것들이죠. 네. 인천부터 한번 다시 한번 제가 좀 짚어보는 쪽으로. 그래서 인천의 이제 구도심 쪽이라든지 또는 이제 송도 예, 이런 쪽 얘기를 좀 다시 한번 짚어보는 쪽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인천이 총 10개 구가 있고 네. 10개 구 중에서 광화군, 옹진구는 아파트가 없어서 제외하고 그렇죠. 예. 8개 구가 있는데 예, 예. 서울에 영향권이 있는 구가 3개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인천 자체 수요가 있는 구가 3개가 있고 예. 동구, 중구는 그냥 논에 너무 작아서 그렇죠. 향해 예. 있어서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서울 영향권이 있는 구가 부평구, 계양구, 서구입니다. 예, 예. 여기는 서울 수요가 넘어오면 가격이 올라가고요. 예. 서울 수요가 끊기면은 가격이 보합. 아, 예. 빠지거나 그렇게 예, 보시면 예. 될 것 같고 인천 자체 수요는 미추홀구, 남동구, 연수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인천 분위기가 좋으면 올라가고 아닐 때는 이제 좀 낮습니다. 궁극적으로 예. 인천 같은 경우는 서울에 옆에 있기 때문에 서울의 눈치를 많이 봐요. 그래서 그렇죠. 아무래도 서울시장이 영향을 줘야지 받아서, 그 다음 예.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항상 올라가게 되더라도 부평구나 계양구나 서구가 먼저 올라가는 것들이고 예. 미추홀구, 남동구, 연수구 좀 뒤늦게 올라갑니다. 예. 근데 그게 지난 한 40년, 50년 동안 패턴이었었는데 변수가 생긴 게 송도가 개발된다면 좀 달라진 거예요. 아, 송도. 예, 그렇죠. 송도는 연수구 제일 끝입니다. 서울 입장에서 보면 제일 가장 멀죠. 먼 예, 지역인데 멀죠. 예, 예. 워낙 성공적으로 멋지게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인천 300만 인천 시민들은 기본적으로 로마로 생각하고 있고요. 예. 은퇴를 송도에서 해야지 이렇게 예. 할 정도로. 그리고 얼마나 멋있냐면은 보통 서울이나 경기도의 좋은 지역들은 인천을 절대 이사 안 가거든요. 네. 근데 서울이나 인천, 경기도에 있는 분들도 예. 유일하게 가고 싶어하는 지역이 송도예요. 아. 그만큼 수요가 있기 때문에 송도는 언제든지 대기 수요가 많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가격이 문제이지 수요가 없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네.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아마 GTX B가 개통될 때쯤이 아마 가장 피크가 될 텐데 그때까지는 계속 조금씩 좋아질 것이다. 예. 지금도 분양도 많고요. 그렇게 일단 송도는 논의로 하겠습니다. 예, 약간 지금 이제 다르니까. 물어보신 게 인천 구도심인데 구도심 쪽 얘기. 근데 저분은 부동산을 아시는 분인 거예요. 아, 왜냐하면 제가 예. 말씀드린 대로 서울 영향권 있는 지역들은 서울이 예. 올라가면 따라 올라가요. 근데 인천 구도심은요. 서울이 올라가도 가끔가다 안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 그 온기가 와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울 영향권 있는 지역들, 서울 예. 영향권 지역에서 인천까지 와야지 온기가 오는데 남동구나 미추홀구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상승장의 거의 마지막에 아. 왔다가 그냥 끊깁니다. 그게 2010년도 시장까지 보통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인천 구도심이 오르면 다 올라갔다라고 판단했었어요 예전에는. 약간 뭐 끝물이다. 뭐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시장이 달라진 게 뭐냐면은 예. 그 땅 2010년도 전후까지만 하더라도 말 그대로 구도심이기 때문에 이게 메리트 있거나 매력적으로 보이는 부동산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그 10년이 지난 지금은요. 오히려 서울 영향권에 있는 지역들이 좀 낡았고요. 예. 그때 이미 개발을 했기 때문에 아. 인천 구도심은 더 낡았다 보니까 인천도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온 것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미추홀구나 남동구에 재개발, 재건축 부지들이 생겼고 개발을 하다 보니까 투자적인 측면에서도 가격도 저렴한데 새 아파트가 들어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GTX B 호재, 또 인천 지하철 뭐 2호선, 1호선도 연장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통 호재, 새 아파트 호재 이런 것들 때문에 갑자기 가격적인 메리트로 인해서 인천 자체에서도 예. 구축이나 비아파트에서 아파트로 올려놓은 수요층들이 몰렸고
심지어는 서울이나 경기도에 있는 심지어 지방에 있는 투자 수요층들도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인천 구도심이 확 올라갔죠. 그래서 지금 미추홀구가 원래 제일 쌌던 지역인데 그렇죠, 예. 지금 제일 핫한 지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쌌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었고 예. 아직까지도 올랐다 하지만 오른 가격이 아까 서울에 영향권 있는 지역들 서구나 부평구보다 싸요. 그러니까 한동안은 아마 인천 구도심 같은 경우는 요 재건축 정비 사업 같은 경우 재개발 정비 사업이 진행될 동안에는 계속 관심을 받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서울이 확장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원래는 수원이 남단 끝이었었는데 평택까지 갔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서구나 부평구까지만 갔었는데 이제 남동구를 지나서 미추홀구나 연수구까지도 서울 수요가 지금 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인천 부동산 역사를 한 40년 정도로 보는데 40년 역사상 최대 호황기예요 지금. 지금요? 예, 그러니까 네. 아마 KB에서 2008년도부터 부동산 시세 상승률을 제공했는데 2008년도 이후로 올해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예, 정말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인천은 한동안은 아마 이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은 비싼데 인천은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네. 입지도 좋아지고 가격도 저렴하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뭐 많은 분들이 계속 뭐 많습니다 지금. 서울 쪽도 좀 한번 들어가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죠? 네. 예. 노원 상계 뉴타운 쪽 전망 네. 궁금하시다 이런 분이 좀 있으신데. 네. 예, 좀 어떨까요? 노원 상계 뉴타운? 제가 이제 몇 달 전에 책이 나왔어요. 대한민국 부동산 미래 지도라는 책이 나왔는데 네. 동부권에서는 제가 유일하게 그 노원구를 예. 예, 제일 좀 앞쪽으로 뺐었습니다. 미래 왜냐하면 지도. 왜냐면 이제 보통 서울의 저렴한 지역을 노도강이라고 해요. 네. 예, 그러니까 노원구도 하위권 지역이었었죠. 근데 저는 이제 그 말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원구는 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노원구는 빼야 된다. 오히려 중랑구를 넣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제 강북구, 도봉구, 중랑구를 넣어서 묻히고. 왜냐면 그만큼 노원구는 지금도 시세가 많이 올라서 그들 시세가 비교할 만한 지역은 아니고 무엇보다 호재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 호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파트 입장에서 호재는요. 새 아파트랑 교통망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랑 연결되는 교통망. 이게 두 가지가 들어오게 되면은 신축이냐 아니냐. 그렇죠. 교통? 그리고 예. 그래서 두 가지. 이제 일자리가 들어오게 되면 제일 좋은데 예. 서울은 일자리가 들어갈 입지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는 논외로 하고 지방은 일자리가 있고요 아직까지. 서울은 그냥 새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는 거야. 한 개 단지 갖고는 안 되고 최소한 3개 단지 이상이 들어올 부지들하고 교통망이 좋아지는 입지인데 예. 지금 노원구 같은 경우는 7호선 연장 호재도 지금 실현이 되고 있고 예. GTX 호재도 있고 지금 예. 무엇보다 좀 동북선을 지금 착공을 했어요 작년에. 동북선이 그렇죠. 그래서 예, 지금 동북선. 어떻게 보면은 취약 지역이었었는데 아마 노원구에서 제일 인기 있는 지역이 중계동입니다. 중계동이. 예, 지금 뭐 상계동 얘기하기 전에 중계동 말씀을 드리는데 중계동이 인기 있는 이유는 학원가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중계동에 7호선이 지나가고 있긴 한데 중계동의 메인 지역은 은행 사거리거든요. 네, 은행 그 사거리죠. 청계 3차, 건영 3차 아파트가 있는 그 지역이 제일 메인 지역인데 네. 거기 메인적인 이유는 학원가가 엄청 많아요. 네. 그다음에 학교도 좋고. 근데 그 지역이 비역세권이었는데 동북선에다 거기다 좀 이걸 만들고 있습니다. 은행 사거리역이라고. 그래서 그게 들어오게 되는 시점부터 아마 거긴 또 부각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노원구 전반적으로 구축들도 교통 호재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들인데 네. 그래서 중계동이 압도적으로 지난 20년 동안 제일 비쌌어요. 그 학원가 때문에. 근데 최근에 상계동한테 역전을 당합니다. 지금 그거 질문하시는 건데. 예. 근데 원래 상계동이 제일 먼저 개발을 했어요. 그 이제 80년대 그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죠. 전국에 500만 호 개발 계획이 있었는데 네. 그 중에서 서울 같은 경우는 목동하고 상계동을 지정해 갖고 목동 아파트 단지를 개발했고 상계동 주공들을 신시가지 뭐. 그렇죠, 그렇죠. 예, 신시가지라는 이런 그렇죠. 거. 이제 예. 88년도 전후로 해서 이제 돈 많이 들어섰는데 그때는 상계동이 제일 좋았다가 낡으니까 그 다음에 개발했던 중계동이 뜬 거였었고 거기다가 이제 상업시설 학원 시설이 들어가니까 중계동이 떴던 것들인데 학군 수요가 또 지금은 이제 몰리니까. 중계동도 25년 차가 됐어요. 낡았죠. 네. 상계동은 30년 차가 넘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상계동이 먼저 재건축 연한이 됐고 상계주공 8단지가 재건축해서 입주를 했습니다. 포레라 노원이라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아파트가 처음엔 관심들이 별로 없었는데 왜냐면은 가격도 쌌고 추가 분담금도 되게 많이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별 효과가 없었는데 추가 분담금을 넣은 상태에서 가격이 3배가 올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 사업성도 있네. 사업 추가 분담금을 넣는다 하더라도 이 정도라면 사업을 할 만한데 그 다음부터 상계동에 있는 16개 주공 아파트가 다 지금 재건축 단계에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서 확대된 게 아니라 예. 위에 또 이제 도봉구에 창동이 있어요. 창동에도 네네. 주공단지가 있고 네. 쌍문동 방학동에도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거기까지 영향이 퍼져가지고 지금 도봉구 그리고 상계동 주변들은 재건축 유치가 확 있습니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근데 보통 아파트 재건축하는 건 기본적으로 인기가 있어요. 네. 예, 아파트 재건축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상계 뉴타운입니다. 상계 뉴타운. 예, 상계 뉴타운은 지금 4호선 아까 질문하셨던 예. 상계 뉴타운 얘기를 좀 하셨죠? 예, 그러니까 주공 아파트들이 제공된 재건축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인기가 있어요. 거기 조합원들만 들어가도 충분히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근데 네. 상계 뉴타운은 주목해 보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4구역만 건축을 해서 입주를 해 있거든요. 네. 상계역 센트럴 푸르지오일 거예요 아마 네. 이름이. 예. 그게 지금 그 포레나 노원만큼 가격이 똑같아요. 아 예. 더 싸게 분양을 했었는데 여기도 한 3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계 뉴타운은요 오히려 상계동 분들이 더 무시했었어요 과거에는. 그 이유가 상계 뉴타운 가보셨나요? 안 가봤습니다. 거기가 얼마나 취약하냐면요. 예. 그 꼭대기에 마을 가면요. 예. 집에 화장실이 없는 집이 있어요. 아. 그래서 마을 공동 화장실을 쓰는 그러니까 판자촌 이런 것들 있잖아요. 백사마을인가? 뭐 예, 그건 또 저쪽에 또 예, 그 백사도 그 중계동 쪽 예. 가까운 쪽인데 거기랑 또 조금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네. 백사마을은 또 백사마을대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마 상계 뉴타운이 이제 그렇게 취약하다 보니까 여기에 아파트 뭐 개발해서 분양한다고 누가 들어가겠어? 초기에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상계 4구역이 성공적으로 입주를 하고 나니까 되면서. 그다음부터 가격 붐이 확 이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진도 안 나갔던 것들도 진도를 나갔고 해제가 됐던 것도 다시 가겠다고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1억도 안 들었거든요. 예. 매수하는 금액이 추가 분담금 빼고 지금 당장 매수할 수 있는 금액이 빌라니까 쌌으니까 그렇죠. 지금은 일단 매물이 없고 뭐 3억도 없고 5억 이상, 6억 이상 이렇게 좀 크게 올라간 상태예요. 초기 매수 비용이. 그러다 보니까 상계 뉴타운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다라고 네. 하는 것들이고 아마 상계 뉴타운은 지금 4구역에 입주했고 나머지 3개 구역 지금 진도가 나오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4호선이 당구개역이 종점인데 네. 당구개역이 상계 뉴타운 쪽이거든요. 네. 내년 후년까지 개통이 됩니다. 추가 연장이 되는데 남양주 진저까지 가게 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는 당구개역이 종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칙칙하고 어둡고 시골 같은 분위기가 있었는데 네. 이게 남양주 진저까지 연결되는 간다. 순간 중간 입지가 되는 거예요. 중심지가 되잖아요. 그럼 배후소지가 생기거든요. 남양주라고 하는 빵빵한 배후소지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는 중심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럼 수요가 쌓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수요보다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아마 상계 뉴타운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미래 가치를 따져본다고 했을 때는 서울의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는 좀 더 올라갈 여지가 크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죠. 자, 상계 뉴타운 얘기 또 들어봤고요. 또 한 곳 정도 시간상으로 한 곳 정도만 더 얘기하면 네네. 좀 될 것 같은데 어디를 좀 할까요? 일기 신도시 재건축 리모델링 전망 어떨까요? 네, 재건축까지는 아무래도 조금 시기가 많이 남았고요. 이건 제가 좀 정리해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일기 신도시 아무래도 좀 관심들은 좀 있으신 것 같긴 하니까. 일기 신도시가 지금 제일 관심이 많으실 네, 텐데 일기 신도시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니까. 지금 일기 신도시가 많이 올랐죠. 입지가 좋아요. 일단 서울에 붙어 있었고 일기 신도시는 완성도가 높습니다. 잘 만들었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울 수요를 많이 분산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일기 신도시에 살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서울 수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서울시요다. 네, 근데 일기 신도시가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낡았습니다. 낡았습니다. 낡았다. 예, 분당이 91년도 입주를 했고 네. 분당을 제외한 나머지 신도시들도 빠르면 92년, 가장 늦은 것이 95년도입니다. 그러니까 네. 제일 가장 새 거가 95년도 입주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6년 차, 27년 차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30년 차부터 이제 안전진단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재건축 연한이 몇 년 남지 않았죠. 그래서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진짜 코앞에 다가왔네요. 네, 재건축을 기대하고 있는데 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지금 그 3기 신도시, 3기 신도시, 1기 신도시가 아마 재건축에 관심 있는 단지들이 대충 잡아도 한 20만 세대는 될 겁니다. 20만 세. 이거 한꺼번에 재건축 못 해요. 네.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아마 네. 시기 조절을 할 겁니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재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아직 30년 차가 안 됐고 30년 차 된 다음부터 빠르면 10년, 1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0년 이내에는 재건축이 될 가능성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건축 실거주를 목적으로 접근하시는 것들은 제가 반대고요. 차라리 새 아파트를 입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면 리모델링이 조금 더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사실 그래서 리모델링은 굉장히 지금 막 좀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지금 분당구 한솔 주공 5단지가 제일 빠르거든요. 네. 예, 그 정자동에 있습니다. 한솔 주공 5단지 진도를 보시면서 아마 지금 분당구엔 3개의 구역이 거의 지금 진도가 빨리 나가고 있고 네. 평촌도 그렇고 뭐 중동이나 일산이나 삼본도 아마 그 리모델링 지금
지금 진도를 좀 빨리 빼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가시화되는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항상 첫 번째 타자가 잘 되면 그 다음부터는 속도가 붙거든요. 아까 상계 주공도 주공 8단지가 홀이나 노원이 성공한 다음부터 주공 아파트가 다 불붙었다고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그다음에 상계 뉴타운도 4구역 성공한 다음부터 나머지 4개 구역도 다 가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분당구 아마 한솔 주공 5단지 리모델링 100% 성공할 겁니다. 왜냐하면 입지가 좋은데 새 아파트만 없었을 뿐이기 때문에 100% 성공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줄줄이 속도를 빨리 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재건축보다는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으로 한 향후 10년 동안은 주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예. 재건축 같은 경우는 10년 안에는 좀 거의 저는 힘들다. 예. 근데 이제 간다 하더라도 거기는 무조건 분당에 서현동에 시범단지 4개 단지가 있는데 그게 무조건 제일 먼저 갈 거거든요. 거기가 제일 먼저 그거 입수했으니까. 얼마나 예. 빨리 가는지.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빨리 빼고 싶으면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단계 조절해 뭔가 이제 네. 좀 정책적인 변화가 좀 있어야 그거 되겠죠. 안 돼서는 아마 이게 너무 물량이 많거든요. 이게 한 단지 두 단지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워낙 물량이 많다 보니까 한 번에 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주쇼 이런 거 받아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기 신도시의 재건축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는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네. 이게 절차상이라든지 물량이 많기 때문에 좀 속도 조절을 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들이고 오히려 나홀로 하나씩 한 단지씩 가고 있는 리모델링이 더 빨리 갈 것이다. 근데 그것도 성공 사례가 나오게 되면은 다른 단지 빨리 따라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쪽에 있는 아마 이제 주민들이 이제 둘 중에 어떤 걸 선택을 할 것이냐 선택지를 놓고 이제 고민들을 좀 많이 하시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그러면 리모델링으로 가는 게 좋으냐, 재건축으로 가는 게 좋으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재건축을 가고 싶어도 재건축은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일단은 지금 정부에서는 재건축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철저하게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해도 진도 나가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더군다나 아직 시기가 그렇게 많이 남은 단지들 같은 경우는 더 힘들죠. 이건 정권이 바뀌어도 힘들 거예요. 워낙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재건축이랑 리모델링이랑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면은 리모델링부터 가시는 게 맞아요. 빠르게 됐기 때문에. 네. 예, 그건 어차피 규제 좀 덜하고 물론 추가 분담금이라든지 상품이 예쁘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재건축을 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상품보다는 속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이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리모델링으로 입주한 다음에 가격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거 팔고 재건축에 들어가면 돼요. 그때쯤 진행하고 있을 거예요. 투자의 측면에서 예, 보시면. 그게 오히려 가성비가 높고 활용도가 높은 거죠. 왜냐하면 새 아파트로서의 거주 만족도 환경들도 누리고 그리고 또 재건축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가는 것이 지금 재건축 단지 사는 것들보다 훨씬 더 돈도 조금 들어가고 활용도가 높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이죠. 단계적 접근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말씀 들어보니까. 네. 예, 자 저희가 좀 이제 좀 시간이 또 많이 돼서 어떻게 뭐 더 할 아니 편한 대로 하시겠 습니다 뭐. 재택근무 끝나고 바로 들어오셨다는 분들도 계시고. 예, 중간에 끊겨가지고 저 죄송합니다. 그러네요. 뭐 더 하시죠 뭐. 예. 자 아까 이제 그래서 이제 뭐 동탄 뭐 관악 영등포 다 나오고 있어서 간략하게만 그러면 한번 좀 뭐 어떻게 좀 짚어보면 어떨까요? 제가 랩을 할까요? 제가 힙합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 쇼미더머니 되게 좋아하거든요. 한번 뭐 한 줄씩만 해볼까요? 뭐 한 줄 정리로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네. 시간은 많지 않아서 뭐 지금 계속할 수는 들어오신 없기 분들 때문에. 한 분씩 다 해야죠. 그래도 뭐. 댓글 달아주신 분들도 있으니까. 네. 어, 저 매물부터 할까요? 조금 이웃 예부터 한번 예. 고향 파주부터 할까요? 고향 파주 아까 얘기. 알겠습니다. 고향 파주 있으셨는데 파주는 GTX A 때문에 어차피 장기적으로 무조건 좋고요. 파주가 아직 분양 다 안 했습니다. 거기가 1, 2, 3지구가 있는데 3지구는 이제 시작을 하는 거라서 용지 분양도 안 끝났어요. 아, 그래서 예. 좀 거기는 입주 삼지구 물량도 분양할 있었어요. 물량도 남았고 입주 네. 물량도 남았고 그다음에 GTX A가 아직 개통을 안 했잖아요. 제 생각에는 2027년도 개통할 것 같아요. 네. 예, 김유미 장관님이 2023년도에 하기로 했는데 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수치였었고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였기 때문에 왜냐면은 삼성역이 완공이 돼야 되는데 삼성역이 그렇죠. 완공 날짜를 네. 26년으로 밝혔습니다. 네. 보통 밀리잖아요. 그렇죠. 그 27년도 개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027년도까지 분양도 하고 아마 입주도 하고 다른 거 좋아지게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고양시는요, 이제 파주시를 배후 수지로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파주시가 올라가게 되면은 고양시는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일산서구, 일산 동구가 메인이었었는데 지금은 덕양구가 제일 메인이 됐어요. 아, 그 덕양이. 이유가 예. 덕양구는 개발 안 한 구역들이 많았는데 네, 지금 네. 개발 안 한 구역들을 다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삼송, 지축, 원흥, 원당, 능곡, 덕은, 향동 개발을 했고 중간에 하나 구멍이 크게 있었는데 그걸 창릉 신도시로 메꿉니다. 덕양구는 지금 완벽하게 다
개발지가 돼요. 네, 개발지가 다. 그래서 됐다. 고양 창릉 신도시가 완성될 쯤이면은 덕양구가 무조건 더 비쌉니다. 옮겨오겠네요. 그럼 예, 결국. 그렇죠. 왜냐하면 서울에 붙어 있기도 하고 네. 바로 앞에 상암 DMC가 있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서울에 가까운 쪽이 더 좋은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산 같은 경우는 이제 낡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도시 말씀드리는 거죠. 이제 재개발이나 리모델링 지금 킨텍스는 비싸요. 킨텍스가 지금 제일 비싸거든요. 네. 킨텍스가 제일 비싼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입지가 좋아지는데 새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킨텍스처럼 이렇게 호재가 몰려 있는 지역들은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는 구축들은 덕양구에 있는 아파트보다 비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입지도 덕양구가 더 좋아지고 있고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동안 그렇다고 구축이 빠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덕양구가 더 많이 오른다는 얘기지. 그래서 아마 고양시에서는 덕양구, 특히 고양 창릉 신도시가 왕성될 쯤이면은 완전히 지역 위상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냥 서울의 웬만한 신도시보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웬만한 지역보다 더 비쌀 것 같아요. 중하위권 지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래서 하남이라든지 광명이 확 떴잖아요. 그렇게 네. 아마 고양시 덕양구도 뜨지 않을까? 고양 창릉시 그리고 네. GTX A역도 있어요. 그렇죠. 창릉역이 생겼거든요. 네, 네. 어차피 지금 만약 2023년까지 개통을 하는 예정이었으면은 창릉역은 나중에 개통을 했을 텐데 네. 2027년도까지 밀렸기 때문에 그 중간에 창릉역 만드는 것들은 일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완성도가 높은 아마 3기 신도시가 될 것 같아요. 유일하게 GTX역이 생기는 신도시가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주하고 고양 관계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 조금만 좀 올려주세요. 네. 네. 자, 그래서 신안산 동탄도 전망도 아까 나왔었어요. 예, 동탄 얘기도 좀 해주세요라고 그랬거든요. 네, 동탄도 마찬가지입니다. GTX 이제 A가 출발하는 역이기도 하고요. 네. 동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주거들은 이제 이게 제일 동탄의 불안 요소가 뭐냐면요. 단기간에 입주할 주거 물량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이제 끝났어요. 네. 거의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탄은 이제 물량이 적기 때문에 도시의 완성도만 높아지는 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동탄역 주변에 상업시설들이 더 들어오고 그리고 일자리가 더 들어오고 동탄역 주변도 일자리가 많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저 위쪽에도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동탄 산업단지도 크게 2개 개발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LG전자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동탄은 계속 아마 발전을 할 것 같아요. 지금 가장 아킬레스건이었던 11만 세대의 입주가 거의 끝났거든요. 네. 예, 입주 물량이 끝났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렇게 2배, 3배 올라갈 수는 없다 하더라도 꾸준히 그러니까 GTX-A가 개통될 때까지는 꾸준히 올라갈 수 있고 GTX-A가 개통되게 되면은 서울까지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2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쯤이면은 아마 서울 수요층들도 많이 분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동탄은 좀 미래를 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를 좀 보고 가셔라. 네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마곡 얘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셨어요? 마곡.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 대한민국 부동산 미래지도의 첫 번째 챕터가 강서구입니다. 아, 예. 예, 강서구인데 지금 서울의 다른 지역 오를 동안에 강서구가 안 올랐어요. 그 이유는 그 전에 많이 올랐어요. 아, 너무 많이 올라서. 네, 그러니까 강서구에 마곡지구 입주할 때 특히 LG전자 연구원 들어갈 때 그때가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네. 마곡지구가 2012년도 첫 분양할 때 미분양이었어요. 예. 마곡 7밸리가 지금 제일 비싼데 1,200만 원에 분양했었거든요. 네. 완전 미분양이었었고 저도 기억에 남는 게 그것만 미분양이 아니라 발산역부터 여기 이제 그 우장산역 사이에 또 여기 또 하곡 주구들 재건축한 아파트들이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 다 미분양이었어요. 근데 네. 지금 그거 다 많이 올랐거든요. 그만큼 지금 입주 물량이 많아서 여기도 많이 올라간다면 조심했었는데 다른 지역이 많이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마곡지구는 일자리가 서울에서 가장 많이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중요한 것은 여기는 아직 입주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반 뺏기 입주를 안 했어요. 네. 마곡지구에 들어오는 일자리가 예. LG만 들어왔지 다른 기업들은 안 들어왔거든요. 이제 짓고 있고 뭐 예. 이제 근데 그 LG 들어온 거 가지고 강서구 다 올랐죠. 양천구 올랐죠. 근데 부천, 인천, 김포도 솔직히 마곡지구 때문에 오른 거였었거든요. 네. 근데 한 번 더 입주를 하게 되면은 지금 입주를 하고 있으니까 주변 그 지역들, 지금 고양시 파주까지 영향을 줬기 때문에 아마 영향을 줄 만큼 굉장히 파괴력이 있는 지역이다 봐주시면 되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아이고 뭐 너무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관악 전망도 좀 부탁을 하셨어요. 비슷한 얘기들이 좀 많이 있으세요. 저희 네. 나중에 늦게 들어오신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스트리밍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좀 그래서 저희가 관악 영등포 정도 요 정도까지만 한번 정리하고 뭐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는 걸로. 네. 이제 서부 서남권이라고 하는데 서남권에 네. 총 8개 서울의 구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금강구라고 해서 이제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는 좀 저렴한 지역 중에 속하죠. 특히 이제 관악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2호선이 지나갑니다. 이제 신림동하고 그렇죠. 봉천동 2호선 지나가기 때문에 그 라인에 있는 아파트들은 그래도 시세를 많이 따라갔고 지금 제일 비싼 데가 서울대역의 입구에 있는 이편한 세상 서울대 입구역 거기가 좀 비싼데 네. 15억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분명 역세권이라고 하면은 그 마용성 수준 가격을 따라가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강남이랑 정말 가까워요. 가깝죠. 예, 2호선 타면 사실 그러니까 동작구가 되게 좁은데 동작구를 관통하면 바로 강남구 네. 서초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관악구 같은 경우는 새 아파트가 없어서 그렇지 새 아파트만 생기면 무조건 여기는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것을 이편한 세상 보여줬다? 서울대역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제일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지역이 신림 뉴타운입니다. 네, 1구역, 신림 2구역, 3구역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3구역이 제일 먼저 갈 거고요. 2구역이 그 다음이고 1구역이 제일 늦게 가는데 그 앞에 신림선이 또 개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정점이냐면 신림선 경전철이요. 지금 신림 뉴타운은 개발 초기 단계예요. 지금 한 3개월부터 갈 텐데 신림선은 내년에 개통해요. 내년 말이나 후년 초에 개통을 할 텐데 보통 뉴타운을 오픈하고 나중에 역세권이 생기는데 이건 역세권이 생긴 상태에서 집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다르죠. 이미 좀 안정화된 출퇴근 노선을 갖춘 상태에서 신도시가 개발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신림 뉴타운은 굉장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봉천동 같은 경우는 봉천동 사이사이에 작은 블럭들 정비 사업들이 있습니다. 재개발이랑 재건축들이 있는데 이렇게 신림 뉴타운처럼 대규모는 아니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2호선 라인을 깔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전철역에서 멀지 않은 건이라고 하면은 아마 서울대 이편산 서울대 입구역 가격을 계속 따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분은 지금 봉천동에 있는 소규모 정비 사업들을 관심 있게 보시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 괜찮습니다. 왜냐면 싸기 때문에. 예, 그리고 중명이 올라갈 수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예. 네. 아유, 왜 다들 궁금하신 게 너무 많으셔서 네. 저희가 이걸 참 다 답변을 해드리려면 이게 밤새도록 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네. 빠숑의 세상 답사기라고 제가 네. 운영하는 유튜브도 있습니다. 예. 유튜브도 한번 봐주시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던 예. 그 아까 책이 뭐였죠? 대한민국 부동산 미래지도. 대한민국 부동산 미래지도 네. 최근에 나온 책인데 네. 이 책에서도 이제 기본적인 지금 그럼요.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렇죠. 더 많은 얘기들이 내용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좀 들어 있으니까 저희가 뭐 책 뭐 이거 팔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예, 거기에 그렇죠. 지금 이게 알고 너무 이제 궁금해들 하시니까 네네. 예, 필요하신 분들은 좀 그 책도 한번 이렇게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하시고 또 저희가 또 기회 닿으면 또 우리가 또 김 소장님 다시 한번 또 모셔가지고 네. 오늘 또 못했던 얘기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예, 그렇게 오늘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이제 방송 중에 이 생방송 도중에 좀 마이크 이 음량 상태가 좀 갑자기 좀 좋지 않아져서 다시 한번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그래서 이제 그 지금 혹시 이제 중간에 아마 이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할 텐데 그 저희 그 따로 우리 김 소장님 오늘 그 라이브 방송 버전은 이 라이브 종료하고 나서 풀 버전을 따로 이렇게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예, 놓치신 부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그 아까도 모두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난 이제 5일부터 이제 썸머 스페셜로 저희가 이 대한민국 최고의 이제 전문가분들 5분 모시고 하반기 시장 전망을 해봤는데요. 뭐 여러 가지들 아마 이제 뭐 들으시면서 많은 생각들을 좀 가지셨을 것 같고 좋은 뭐 좀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뭐 마지막 좀 늦게까지 좀 많이 좀 수고해주신 우리 김 소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